달이 떠오르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뒤따른다. 새벽 3시, 텍사스의 외딴 곳, 옥수수밭이 희미한 은빛 아래 꽁꽁 얼어붙어 있다. 공기는 고요하고 너무나도 고요하며 부자연스러운 불안한 침묵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다. 그때 그 침묵이 깨진다. 천둥 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니다. 훨씬 더 불길한 무언가, 파괴가 서서히 다가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 폭풍은 아니다. 살아있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무자비한 힘이 농지를 휩쓸고 있다. 바로 멧돼지들이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연출된 장면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농부들은 매일 밤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텍사스에서 위협은 지진이나 도둑이 아닙니다. 훨씬 더 끈질긴 존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야생 돼지입니다. 해충이 아니라 땅 자체를 파괴하는 포식자입니다. 강력하고 영리하며 마치 혼돈을 위해 태어난 듯 파괴적입니다. 농부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전쟁에서 농부들은 결코 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처럼 움직인다. 소리 없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들판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생태계 전체가 그들의 징역 아래 붕괴된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은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장 풍성한 작물이 자라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 울타리. 그들은 부수고 들어간다. 사냥 무기, 대개 소용없다. 농부들이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멧돼지들은 적응하고 배우고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발전은 무너지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 일부 농부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값비싼 첨단 기술 솔루션을 이용할 수 없었던 그들은 옛 방식, 원초적인 방식, 즉 경험과 지혜에 의존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적인 도구를 쓸 수 없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한 그들은 녹슨 덫들을 끌어냈습니다. 단순하고 투박하며 거의 잊혀진 그 덫들은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야생 돼지무리 전체를 찾아내 유인하여 포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환한 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옥수수 향기는 더 이상 그들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덫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식간에 혼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다시 적응했습니다. 덫을 옮기고 미끼를 더 넓게 뿌렸으며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안전하다는 환상을 교묘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가축대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다가 점차 자신감을 되찾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한 채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며칠 후 덫이 닫혔다. 20마리 가까운 야생 돼지들이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며 자신들이 자초한 격렬한 폭풍 속에 갇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들의 몸부림에 땅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한계는 있었다. 법칙은 존재하고 고통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렇게 끝은 순식간에 찾아왔다. 하지만 싸움은 계속된다.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한 신속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냥꾼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기 방어만이 유일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는 검토해 볼 만한 계획입니다. 농장들은 단순히 울타리를 치는 것 이상으로 오늘날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활동 재편의 맥락에서 적극적인 보호라는 개념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했던 개념이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점차 확고히 자리 잡고 농부들의 끈기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은 야생 돼지와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여기는 지역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이 되어서야 밤새도록 벌어진 혼란의 여파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밤중에 침입한 자들이 일으킨 피해는 땅이 갈라지고 작물이 짓밟히고 관계시설이 뽑힌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농부들은 들판을 가로지르며 피해 상황을 살피는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운다. 이제 갈등은 더 이상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단기적인 방어와 장기적인 전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적인 작전으로 변모한다. 이 시기에 상황의 필요에 따라 여러 발명품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덕과 자연적인 억제 요소를 결합한 다층 방어 시스템 구축이 여러 농부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 동작 감지 조명,
포식자의 소리를 모방한 음향 시스템, 심지어 향기 기반 기피제까지 경계선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사육 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멧돼지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이웃들은 돼지떼의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순찰을 조율하며 사냥 일정을 조정합니다. 한 농장이 야간에 문을 닫는 동안 다른 농장은 주의 깊게 감시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전략을 활용하면 작은 공동체라도 공통의 위협에 맞서 응집력 있는 전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돼지대들이 감시되지 않는 들판을 발견할 가능성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작은 집단들이 협력적인 전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멧돼지들이 새끼들에게 생존 방법을 가르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농부들은 멧돼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고 덫의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육 방식을 수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전식 미끼를 사용하거나 가짜기를 만들거나 심지어 넓은 들판을 모방하여 멧돼지들이 실제보다 더 넓은 들판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 속에서 인간의 전략과 동물의 교활함은 서로 지혜 싸움을 벌입니다. 이 갈등은 인간과 동물의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이러한 모임이 이루어지는 방식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드론, GPS가 장착된 목걸이는 동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용도 외에도 동물이 밤에 이동하는 경로를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취약 지역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 농부들은 몇 주에 걸쳐 패턴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 지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찰, 그리고 실제 경험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생존 전략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문제의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농작물이 파괴되는 것은 소규모 가족 농장에서 대규모 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업 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천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돼지를 포획하거나 접근을 막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재정적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보험금 청구, 활용되지 못하는 노동력, 수확 지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번 분쟁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생계, 주변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 사회의 안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투쟁은 인간과 자연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불안정한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야생의 상징인 멧돼지와 마주했을 때 농부들은 기지, 인내심, 그리고 회복력을 시험받게 됩니다. 멧돼지는 야생에 존재합니다. 농부들은 예측하고 적응하고 발명하는 능력을 키워 절망적인 혼돈처럼 보이는 상황을 체계적인 방어 시스템으로 바꿔놓습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발명 능력 덕분입니다. 이 끝없는 싸움은 인내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현대 농업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힘뿐 아니라 창의력, 협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수적임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농부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밤의 멧돼지들이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이를 찾는 시간이 평소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지고 이전에는 접근하지 않았던 들판으로까지 이동하는 등 변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부들은 더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감시 일정을 조정하고 덫의 위치를 바꾸고 미끼를 놓는 장소를 변경하는 등 교활한 침입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적응력은 인내심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적 영향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야생 돼지의 활동은 토양 구조 파괴, 어린 작물 뿌리 뽑힘, 수로 오염 등을 유발하여 작물 재생에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채식, 토양 강화, 관계 시설 복구는 농부들이 현재 방어 조치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복원 사업의 예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접근 방식에서 보호 활동은 단순히 사후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인 농지의 지속 가능한 회복에 기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야생동물 관리 전략이 실제 농작물 피해 방지 노력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멧돼지가 가장 취약한 농경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정 지역을 완충지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충지대는 멧돼지가 최소한의 방해만 받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부들은 억제책, 전략적인 울타리 설치, 그리고 규제된 사냥 기회를 결합하여 작물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덫사냥에서 벗어나 토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며 멧돼지 방제 기술의 진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육과 훈련은 사업 전략의 필수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경험한 많은 사냥꾼과 농업 전문가들이 모여 덫 설치부터 드론 운용 및 야간 추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미나에서는 인도적인 절차와 야생동물 관련의 규정 준수를 강조하여 개입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보 공유를 장려하는 문화는 농촌 공동체가 반복되는 문제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속적인 기술 발전은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열혈 화상 센서, 자동 카메라, 인공지능 기반 이동 추적 시스템과 같은 기술 발전 덕분에 농부들은 야생 돼지떼의 이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기존의 관찰 및 순찰 활동과 통합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포괄적인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현대 기술과 창의적인 방법을 결합하면 암울해 보였던 야간 사냥을 체계적인 작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동맹이 생겨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뛰어난 사냥개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알려주도록 훈련된 농업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개들은 함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매나 올빼미 같은 맹금류는 돼지의 야행성 생활을 방해하는 소란을 일으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인간, 동물, 그리고 기술적 전략이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은 현대 야생동물 관리의 다면적인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갈등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섭니다. 회복력, 유연성, 그리고 창의성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안에서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모든 성공은 사람들과 그들이 의존하는 땅 사이에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부들은 끊임없이 방법을 개선하고 공동체로서 협력하며 긴급한 조치와 장기적인 계획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밤의 혼란을 인간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승화시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싸움은 아무리 맹렬한 적이라도 결단력, 지혜, 그리고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악순환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확장은 경관을 재편하고 이에 대응하여 적응력이 뛰어난 종들은 새로운 기회를 무자비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멧돼지는 악당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재설계한 판을 더 잘 푸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잘 조율된 대응이라 할지라도 무력에만 크게 의존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불안전합니다. 이는 증상만을 치료할 뿐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용히 조성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동물이 자신을 통제하려는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학습하고 기억하고 적응할 수 있다면 무작정 끈질기게 버티는 것은 회복력으로 위장한 패배주의적인 전략이 될 뿐입니다. 제 생각에 더 현명한 길은 대립에서 통제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농업 경계를 재설계하고 먹이 공급 유인을 조작하며 예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순히 차단하는 것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동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선택을 좌우해야 합니다. 행동적 압력, 서식지 설계, 그리고 선택적 개체군 조절은 개별적인 전술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불편한 윤리적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 효율성이 숙고를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특정 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생태계 내에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대응 방식이 단순히 기계적인 추적, 표적 설정, 제거로만 그친다면 단기적인 승리가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장기적인 균형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화력이 아니라 지능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더 빨리 적응하는 종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매년 멧돼지 개체수는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멈추지 않는 번식력으로 인해 개체수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방치할 경우
멧돼지는 농경지와 인간 거주지를 파괴하며 생계와 안정을 위협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해졌으며 사냥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멧돼지 확산을 억제하고 최전선에 있는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수단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멧돼지 개체수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농작물을 파괴하는 습성을 보이며 질병 전파 위험 또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생존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정밀한 계획 수립 및 관리 작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작전 중 사냥꾼 팀은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지형에 새겨진 잘 다져진 오솔길을 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사냥꾼은 미동도 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멧돼지 한 마리가 예상했던 경로를 따라 나타났습니다. 멧돼지가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계산된 단 한 발의 총성이 정적을 깨뜨렸고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매복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 덤불 속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곧바로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다. 그 만남은 시작만큼이나 빠르게 끝났다. 몇 분 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다. 희미하지만 익숙한 소리에 이끌린 사냥꾼은 조심스럽게 지형을 헤쳐나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때 갑자기 목표물이 나타났다. 총성이 울려 퍼졌고 멧돼지는 쓰러졌다. 순식간에 위협은 사라졌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다. 훈련된 사냥개들의 날카롭고 렐런틀리스한 짖음 소리에 둘러싸인 채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돌진해왔다. 순식간에 사냥꾼은 총을 쏴 공격을 간신히 막아냈다. 통제와 혼돈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경험과 침착함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빽빽한 초목을 헤치며 전진하는 수색은 계속되었다. 또 다른 목표물이 모습을 드러냈고 망설임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다. 순식간에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근처에서 다른 팀원은 미세한 움직임의 흔적을 추적하며 조용히 준비했다. 동물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단 한 발의 완벽한 사격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날이 저물자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땅에는 결정적인 작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투의 증거였다. 멧돼지가 농작물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질병 확산 위험을 높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다음 날 새벽, 프랑스에서 또 다른 작전이 펼쳐졌다. 한 팀이 이른 아침부터 출발하여 차량들이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알려진 위험 지역에 도착했다. 신속하게 자리를 잡았다. 몇 분 만에 한 사냥꾼이 익숙한 실루엣이 자신의 진로를 가로지르는 것을 발견했다. 지체 없이 총성이 울려 퍼졌고 동물은 사라지기 전에 사살되었다. 첫 번째 성공은 순식간에 찾아왔다. 잠시 후 또 다른 멧돼지가 탁 트인 들판을 가로질러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멧돼지의 움직임을 예측한 사냥꾼은 가로막기 위해 움직였다. 거리가 좁혀지자 단 한 발의 총성이 추격을 끝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고속교전이 벌어졌다. 사냥꾼들은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다. 빠른 속도로 일제 사격이 이어졌고 순식간에 여러 마리의 멧돼지가 쓰러졌다. 혼란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땅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땅 아래 숨겨진 것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복 장소는 숲의 다른 구역과 떨어진 곳에 마련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이를 찾던 멧돼지 한 마리가 시야에 들어왔다.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는 도망칠 틈도 없이 무력화되었고 이로써 야생동물 개체수를 책임감 있게 조절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또 다른 한 장이 마무리되었다. 넓은 숲속 공터 한가운데서 한 사냥꾼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희미하게 들리는 나무집 소리에 그의 시선이 쏠렸다. 그때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엄청난 속도로 덤불 속에서 뛰쳐나왔다. 사냥꾼은 재빨리 총을 쏘았지만 빗나갔다. 본능적으로 멧돼지는 위험을 피해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다. 사냥꾼은 다시 조준하여 두 번째 총을 쏘았고 이번에는 정확히 명중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들어간 멧돼지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제압하고 사라졌다. 전문 사냥개들이 끊임없이 짖어대는 소리를 통해 다른 멧돼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재빨리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동하여 멧돼지가 사냥개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냥꾼은 다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정확한 지점에 한 발을 쏘면 상황은 즉시 진정됩니다. 사냥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타이밍과 사격의 정확성입니다. 멧돼지의 출현은 농업이 주요 생계 수단인 농촌 지역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멧돼지 방제 활동이 전문가의 몫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특히 수확기의 농경지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멧돼지가 남긴 파괴의 흔적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멧돼지는 흙을 파헤치고 울타리를 파손하며 하룻밤 사이에 작물을 망가뜨립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냥은 대개 멧돼지들이 밤새 들판에서 활동한 후 숲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새벽 무렵에 시작됩니다. 덤불 속에서 동물을 추적하고 몰아내는 훈련을 받은 사냥개들이 참가자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사냥터를 누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입니다. 빽빽한 덤불을 헤쳐나가는 동안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사냥가의 소리에 최대한 가까이 있으려고 애씁니다. 멧돼지를 몰아내는 과정에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격은 실패했지만 한 사냥꾼은 두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멧돼지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냥개들이 바짝 뒤쫓던 멧돼지가 갑자기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두 명의 사냥꾼이 갑자기 커다란 멧돼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멧돼지는 공격적인 태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다행히 경고의 외침과 방어용 총기 사용으로 멧돼지를 쫓아낼 수 있었고 잠재적인 부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몸무게가 100kg이 넘고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는 야생 멧돼지와 가까이 마주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러한 사례들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멧돼지를 포위하려는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냥꾼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멧돼지가 그들 사이로 도망치려 할 때 두 사람 모두 총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빠른 속도로 경사면을 따라 도망쳐 포획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추격을 계속했고 지저대는 개들은 다시 한번 사냥감이 있는 방향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덤불 속에 숨어 있던 또 다른 멧돼지 한 마리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사격으로 쓰러뜨려졌습니다. 오후 내내 사냥은 활발하게 이어졌고 사냥개들은 추적뿐 아니라 사냥감을 지치게 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의 만남에서 난이도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멧돼지들은 추격으로 지쳐서 공격성이 줄어들고 접근하기 쉬워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몸무게가 약 200kg으로 추정되는 한 멧돼지는 주변의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멧돼지는 분명히 지칠 때까지 추격을 당했고 결국 큰 저항 없이 사살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적인 사냥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적응의 한 예이며 이는 농업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노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중한 조정, 총기의 올바른 사용, 그리고 적절하게 훈련된 동물의 도움을 통해 달성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동안 다른 장소에서도 멧돼지가 목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좋았고 성공적인 교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은밀한 협조를 통해 팀은 미리 준비해둔 매복 위치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그들의 시선은 앞에 펼쳐진 빽빽한 덤불에 고정되었고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시냇가에서 사슴 한 마리를 미끼로 유인한 후 사냥했습니다. 사슴은 사냥감으로 이용되었고 명중한 사슴은 곧바로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생 멧돼지의 침입으로부터 가축과 농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주목받게 되었고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격적인 행동과 날카로운 송곳니로 악명이 높은 멧돼지는 농경지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주범입니다. 멧돼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논밭을 침범하여 작물을 파괴하고 밭을 황폐화시켜 농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울창한 숲속으로 이동하는 습성 때문에 개체수를 추적하고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멧돼지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사냥 활동이 위협을 줄이는 데 성공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작전은 새벽녘에 시작되었다. 숙련된 저격수들이 방금 수확을 마친 들판으로 향했고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도착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지체 없이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다. 몇 분 동안 조용히 관찰한 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나 느긋하게 먹이를 찾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그 움직임을 알아챘다. 사냥꾼 중 한 명이 조준을 다시 하고 적절한 기회를 기다렸다. 마침내 명중한 총의 동물은 순식간에 땅에 쓰러졌다. 그 지역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무리가 키 큰 갈대에서 풍겨오는 신호에 반응하여 근처에 그들이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는 근처에 목표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수 중 한 명이 숲에서 멧돼지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채고 정확하게 사격을 가하면서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위협은 제거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멧돼지 한 마리가 같은 들판 동쪽 가장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동물은 매복한 사살 지점까지 다가올 때까지 계속 전진했지만 매복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사수는 조준한 후 총을 발사했습니다. 정확한 사격 덕분에 멧돼지는 즉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매복팀은 이미 인근 정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덤불 속에 숨어있던 팀원 중 한 명은 적의 도주로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다. 첫 사격이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멧돼지는 빗발치는 총탄을 피해 도망치려 했다. 감시병은 즉시 멧돼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확한 사격을 가해 결국 멧돼지를 사살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타이밍과 정확성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동물이 숲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멧돼지가 덤불에서 나오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한 저격수는 이 기회를 틈타 차량이 계활지를 지나갈 때 총을 발사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으로 멧돼지는 쓰러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총성이 들렸고 비슷한 사건들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잘 조율된 조치들이 지역 사회와 농업에 가해지는 위협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히 야생 동물 문제가 아니라 위장된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한 종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번식한다는 것은 대개 우리가 한때 그 종의 개체수 증가를 억제했던 제약들을 조용히 제거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균형성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되자 놀라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상적인 전략으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도태는 단지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시간을 벌어주고 압력을 줄여주지만 애초에 개체수 급증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적 격차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도태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여기는 것은 마치 누수를 고치지 않고 물만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보다 현명한 대응은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경관 수준에서 먹이 가용성을 조절하고 취약한 농경지를 완충지대로 재설계하며 가능한 경우 토양 비옥도 관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후 대응식 사냥이 아닌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을 결합하면 증상 추적에서 시스템 관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시험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물을 제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수준의 개입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예외적인 일이 되도록 농경지를 재설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